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오후 2시쯤 되었을까?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이정수는 뜨개 바늘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8평 남짓한 이 집은 남편 고인과 함께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고 정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 조용하네. 정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자 수빈이를 위한 목도리를 뜨고 있었는데 벌써 반쯤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바늘 끝에서 실이 엮이는 소리가 작은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은 오랜 세월 집안일을 해온 탓에 거칠어져 있었지만 뜨개질을 할 때만큼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민경이 퇴근해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뜨개 바늘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민경아, 왔구나. 오늘 일찍 들어왔네? 민경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정수는 딸의 피곤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안쓰러워졌습니다. 엄마, 수빈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저녁은 뭐 해줄까? 민경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마를 손으로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짜증이 나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이 났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 정순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아요. 수빈이 좀 봐줘요.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도 없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민경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아요. 그 말이 마치 메아리처럼 반복되며 정순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정순이 정성스럽게 기른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제라늄, 베고니아, 그리고 작은 허브들까지.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사귀를 닦아주고 시들어가는 부분을 잘라내며 돌봐온 것들이었죠. 정수는 그 화분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까? 정수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68회를 살아온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남편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고 집안을 꾸려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걸까?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고 남편이 아플 때 밤새 간병을 했고 민경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어제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수빈이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을 때 정수는 문득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뭔가 해볼까? 정수는 수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수빈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죠. 할머니, 뭘 하실 거예요? 글쎄, 할머니도 잘 모르겠구나. 그때 정순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들어왔습니다. 민경이가 사준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전화 받기와 문자 보내기 정도만 할 줄 알았죠. 정수는 그 작은 기계를 바라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수빈이가 학교에 간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을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경의 말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서 아려오고 있었거든요. 일단 뭔가 해보자. 정수는 평소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뜨개질, 화분 기르기, 그리고 정리정돈.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정수는 조심스럽게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뭐라고 했더라? 며칠 전 수빈이가 알려준 말이 기억났습니다.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곳이라고 했었죠. 정수는 여러 번 실수를 반복하며 겨우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는 정순할머니 의정원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창가에 놓인 제라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빨간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 예뻤죠.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과 함께 글을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8살 할머니입니다. 제가 기른 제라늄이에요. 예쁘죠? 해시태그라는 것도 수빈이가 알려준 대로 넣어보았습니다. 해시태그 노년의 취미, 해시태그 정순할머니 의정원, 해시태그 꽃 키우기, 이렇게 말이죠. 정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없었죠. 정수는 조금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하나씩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하는 모습,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 모습까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 번째 좋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가 달렸죠. 할머니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저도 화분 키워보고 싶어요. 정수는 그 댓글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거든요. 정수는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분 키우기는 정말 좋아요. 처음엔 어렵지만 정성을 들이면 예쁘게 자라준답니다. 그날부터 정순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화분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어떤 사진을 올릴지 생각하는 것이었죠. 한 달이 지났지만 정순의 인스타그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팔로워는 겨우 15명 정도였고 좋아요도 한두 개씩만 받을 뿐이었죠. 정수는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진을 올렸습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경이 회사에서 돌아와 정순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경은 피곤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정순을 바라보았죠. 엄마, 뭐 하세요? 아, 그냥 사진 좀 올리고 있어. 민경은 호기심 반, 의아함 반으로 정순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분 사진들과 뜨개질 작품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죠. 엄마, 그런 거에서 뭐 하게요? 누가 보겠어요, 그런 거. 그 말이 정순의 가슴을 또다시 아프게 했습니다. 지난번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아요 라는 말에 이어 또 한 번의 상처였죠. 정수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민경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딸이 자신의 작은 도전조차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슬플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없는 것일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것들을 계속 올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죠. 단순히 사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뜨개질을 하는지, 화분을 어떻게 돌보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더욱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할 때는 단계별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화분 관리법도 상세하게 적어 올렸죠. 비록 반응은 여전히 미미했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수빈이로부터 유튜브라는 것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알아요? 거기서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수빈이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수는 용기를 내어 수빈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 좀 도와줄래? 수빈이는 할머니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8살이지만 요즘 아이들답게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거든요. 정수는 수빈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채널 이름 뭐로 할까요? 글쎄, 정순 할머니의 손뜨개 교실은 어떨까? 수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널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영상을 준비했죠. 간단한 수세미 뜨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수세미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차근차근 설명하며 영상을 완성했죠. 수빈이가 간단한 편집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린 후 며칠 동안은 조회수가 고작 20번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수빈이와 수빈이 친구들이 본 것 같았죠. 정수는 실망스러웠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목도리 뜨기, 모자 뜨기, 간단한 화분 관리법까지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의 초보자를 위한 뜨개질 기초 영상이 한 인기 블로거의 눈에 띈 것이었죠. 그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정순의 영상을 소개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즘 핸드메이드에 관심이 많은데 우연히 발견한 할머니의 뜨개질 강좌가 정말 좋네요. 설명도 친절하고 따라하기 쉬워요. 그 글이 올라간 후 정순의 유튜브 채널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0명, 이틀 만에 300명까지 늘어났죠. 댓글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덕분에 처음으로 뜨개질 성공했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에서 뜨개질 강의하시는 정수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취미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강의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정수님 영상 보시고 배우고 싶어 하세요. 정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정수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면 되지만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수는 용기를 내어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의 해보겠습니다. 복지관 측에서는 매우 기뻐하며 강의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오후 2시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실버 세대를 위한 뜨개질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하기로 했죠.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정수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할지, 중간에 말을 더듬으면 어떻게 하지 같은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수는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실습용 뜨개실과 바늘들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강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아침부터 긴장해서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죠. 복지관에 도착하니 강당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 조금 젊은 분들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뜨개질을 가르쳐 드릴 정순입니다. 정순이 인사를 하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해온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계속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지자 더욱 긴장이 되었죠. 정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 남편이 아파서 병원을 오가던 날들, 민경이를 키우며 밤새 뜨개질을 하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온 것이었죠. 미안합니다. 너무 긴장했네요. 정순이 솔직하게 말하자 한 어르신이 따뜻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래요. 그 말에 힘을 얻은 정수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순의 솔직한 고백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였거든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잖냐고.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들었죠. 그래서 뭔가 해보자 싶어서 시작한 게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네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정수님, 처음엔 무서우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도 잘못할까봐 겁이 나던데요. 물론 무서웠죠. 지금도 떨려요.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경험들이 헛된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내 인생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그런 게 전부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잘 살아왔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음이 뭉클해졌는지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정수는 이제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어르신들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본격적으로 뜨개질 강의를 시작했죠. 기초 바늘잡기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코 만들기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한 어르신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들도 모두 따라서 박수를 쳤죠. 정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복지관 관계자가 물어보자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민경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 일이나 쇼핑몰을 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사뭇 달랐죠. 민경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을 본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경아,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민경은 정순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정순에게 보여주었죠. 화면에는 오늘 복지관 강의 모습을 누군가 촬영해서 올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영상 속에서 정수는 어르신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도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영상 아래 댓글들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엄마도 이런 분이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어요. 민경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제가, 제가 얼마나 상처되는 말을 했는지. 정수는 딸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민경이 이렇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죠. 민경아, 괜찮아.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말이 아닌 걸 엄마가 알고 있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민경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정순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서먹해졌던 모녀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순의 이야기는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서 68배 시작한 실버 유튜버의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나왔죠. 구독자 수는 어느새 5천 명을 넘어섰고 복지관 강의도 정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빈이는 할머니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할머니 영상 본다고 해요. 할머니가 유명인이 됐어요. 정수는 수빈이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명인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죠. 어느 따뜻한 오후 정수는 창가에 앉아 새로운 뜨개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줄 작은 수세미들이었죠. 뜨개 바늘이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동안 정수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민경의 그 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가 되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던 거죠.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정순이 기른 화분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는 정순처럼 말이죠.